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임사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소생하여 그동안 육신을 떠나 사후 세계인 듯한 곳을 방문했다고 보고하는 이야기들 말이다. 1975년 정신의학자이자 철학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는 레이먼드 무디가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연구서인 삶 뒤의 삶을 출판했을 때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얼마 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자신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무디의 발견 사실들을 재확인했다. 유체 이탈 체험과 마찬가지로 임사체험은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것은 8세기의 티벳 사자의 서와 2500년 된 이집트 사자의 서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플라톤은 공화국 제19권에서 화장하기 직전 살아나온 에르라는 그리스 병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그가 몸을 떠나 사자의 세계로 가는 통로를 지나갔다고 말한다. 비드부주교도 그의 8세기 저작인 영국 교회와 민족의 역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강사인 캐럴 잘레스키는 그의 저서 타계 여행에서 실제로 중세의 문헌들은 임사체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임사체험은 마치 벼락과도 같이 언제 누구에게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교를 헌신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임사체험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은 아니다. 임사현상의 흥미로운 측면 중에 하나는 체험자들 간에 발견되는 체험 내용의 일관성이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이 공중에 떠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잠시 후 그는 암흑 또는 터널 속을 굉장한 속도로 지나간다. 그는 눈부신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최근에 죽은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는다. 보통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지상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광경, 구릉진 목장, 꽃이 만발한 계곡, 반짝이는 시냇물 등 그것을 본다. 이 빛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그는 아무런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밀려오는 환희와 사랑과 평화의 느낌에 휩싸인다. 그는 무한한 자비의 느낌을 방사하는 빛의 존재를 만난다. 그 존재는 그에게 자신의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다시 펼쳐지는 인생 복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이 광대한 현실의 경험에 압도되어 그곳에 한없이 머무르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존재는 그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육체로 들어가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 점점 늘어나는 연구자들이 기이한 임사체험의 사례를 수집하고 평가해 왔으나 참 놀라운 것은 정통 과학이 이러한 연구자들의 결론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대한 증거를 대부분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복잡다단하다. 그중 하나는 현재로선 과학이 영적인 현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책의 서두에서 말했듯 신념은 중독과도 같아서 그 소나기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엄밀히 과학적인 의미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고려할 만한 가치나 의미를 지니는 유일한 생각이라는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선입견 때문이다. 임사체험 현상을 연구하는데 통계 분석과 표준화된 인터뷰 기법을 도입한 최초의 임사체험 연구자 한 사람인 케네스 링은
1980년 자신의 저서 사막 문턱의 삶에서 임사체험에 대한 홀로그램적 설명을 옹호하는 주장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링은 임사체험 또한 현실의 더욱 파동적인 측면 속으로의 탐험이라고 믿는다. 링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임사체험이 보여주는 무수한 홀로그램적 성질들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는 체험자들이 저쪽 세계를 빛, 더 높은 진동, 혹은 주파수 등으로 이루어진 세계로 표현하는 경향성이다. 심지어 일부 임사 체험자들은 그런 체험에 흔히 동반되는 현상의 음악을 실제 소리라기보단 진동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링은 이것이 사망의 과정이란 일상적인 현상계로부터 더욱 순수한 파동의 홀로그램적 현실 속으로 의식이 전환되는 증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링만이 아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 임상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펜스크 박사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에 1989년 연례회의에서 행한 개요 연설에서 자신도 임사체험이 더 높은 주파수의 홀로그램 영역으로의 여행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사후세계의 경치, 꽃, 물리적 구조물 등이 상호작용하는 혹은 간섭하는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링의 가설에 동의한다. 우리는 임사체험 연구에서 생각과 빛 사이의 구분이 힘들어지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임사체험에서 생각은 곧 빛처럼 보인다고 그녀는 말한다.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형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가장 내밀한 느낌과 욕망이 관련됨은 다른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물질적 현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지냈던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뛰고 춤추는 자신을 발견한다. 사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사지를 되찾는다. 노인들은 종종 젊은 신체를 갖게 되고 더욱 기이한 것은 아이들은 종종 어른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공상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실이거나 혹은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자면 어떤 사람은 영혼의 나이가 겉보기보다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홀로그램 같은 신체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임사 체험자들이 홀로그램 같은 신체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체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 혹은 자기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다양한 홀로그램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임사체험의 또 다른 부분은 인생 복습이다. 링은 이것을 평균을 초월하는 홀로그램 현상이라고 말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며 전 생애를 입체적, 광각적으로 재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생애의 입체 영화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생애의 매 순간이 감각적으로 완벽한 세밀화로 재생된다. 말 그대로 완벽한 기억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임사체험자는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정말 기이합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 재생되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 속을 걷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파노라마 같은 기억 속에서 임사 체험자들은 자신의 생애 모든 사건들에 수반된 기쁨과 슬픔, 모든 감정들을 재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감정도 함께 느낍니다. 자신이 친절히 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자신의 그 몰지각한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느꼈을 고통도 함께 느낍니다. 어떤 일도 제외시킬 수 있을 만큼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는 어릴 적 한순간을 기억했을 때 자신이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았을 때 동생이 느꼈던 모든 상실감과 무력감을 문득 경험했습니다. 휘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 복습 중 후회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단지 몰지각한 행동만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의 피해자들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의욕, 그 삶에서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 또한 그들에게 슬픈 고통을 가져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생 복습 중에는 생각 또한 동일한 고감도로 재생됩니다. 공상, 한번 흘낏 보고는 여러 해 기억했던 얼굴들, 웃게 만들었던 일들, 어떤 그림을 보며 느꼈던 기쁨, 어릴 때의 사소한 근심,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백일몽 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음속을 지나갑니다. 한 임사 체험자가 말했듯 한 생각조차 빠짐이 없다.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 인생 복습은 그 입체성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보여주는 놀라운 정보 저장 능력에서도 홀로그램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복습 중에 무슨 일이든지 다 용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휘턴의 피최면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사 체험자들은 빛의 세계로 돌아온 후에는 고양된 상태 혹은 후단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듯하며 반추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해지는 듯합니다. 이것은 빛의 존재들이 아무런 가치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들은 모든 체험자들에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는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기를 배워야 하며 더욱더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랑받게 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존재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도덕적 기준인 듯합니다. 성적인 행위조차 인간들이 갖다 붙이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도덕적 오명을 더 이상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빛의 존재들의 마음에는 자비심이야말로 은총의 기준인 듯하며 임사 체험자들이 자신이 행한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할 때마다 빛의 존재들은 그들의 질문에 단지 한 가지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대는 사랑으로서 그렇게 했나요? 그 동기는 사랑이었나요? 빛의 존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이며 그 사랑을 배우는 것만이 열쇠라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교훈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은 채 사후 세계로부터 돌아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매우 흰 긴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따라 저 세계로 인도되었던 한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빛의 존재들이 강조하는 두 번째 가치는 지식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종종 빛의 존재들이 자신들의 인생 복습 중에 지식과 관련된 일이나 어떤 깨우침이 지나가면 언제나 기뻐하는 듯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그들에게 육신으로 되돌아가면 특히 자기 성장이나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나서도록 터놓고 충고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배움은 끊임없는 과정이며 사후에까지 이어진다 거나
지식은 사후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다는 등의 말로써 자극을 받았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지식이 강조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임사 체험자들은 빛의 임재 속에서는 갑자기 모든 지식을 직접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에 접하는 방식은 몇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의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고, 어떤 남자는 자신이 할 일은 예컨대 곤충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것 같은 의문을 품은 것 뿐이었으며, 그러면 즉시 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문을 품게 되면 그 즉시 그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빛이 즉석에서 올바른 답을 주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어떤 임사 체험자들은 이 무한한 정보의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조차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인생 복습을 마치자 그들은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시초에서 종말까지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의 존재가 손을 흔드는 것 같은 특정한 제스처를 한 후부터 이러한 지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냈지만 육신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단 사후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로프의 환자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무한히 상호 연결된 정보의 영역과 초개화적인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 더 이상 변성된 의식 상태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듯합니다. 이 전지적인 비전은 이미 언급했던 모든 홀로그램적 성질 외에도 또 다른 홀로그램적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종종 이 비전 중에 정보가 덩어리로 들어와 즉시 생각 속에 입력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임사 체험자는 이 정보의 물결을 생각의 다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체 이탈 상태에서 이 같은 정보의 순간적 폭발을 경험했던 멀로는 이것을 사념의 공이라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심령적 정보의 물결은 비직선적인 다발로서 닥쳐오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것을 말로 번역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초개화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학의 게슈탈트처럼 그것은 순간적인 전체여서 그것을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렬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 지향적인 마음이 잠시 애를 먹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홀로그램적입니다. 생각이 깊은 독자라면 즉시 우리가 죽은 후 모든 지식을 접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삶의 목적과 타인에게 손을 뻗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자의 능력과 어떤 연관이 있으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는다고 대답합니다.